연금 4억이 들어가 있고 제 돈이. 생돈? 대출 안 받고? 생돈. 세출 안 받고? 대출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아이고, 생돈 얼마짜리야 그럼?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11억 정도. 벌벌님. 네. 저도 뭐, 많아요. 오늘은 어떤 종류의 부동산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루저 헐럴입니다. 왜 또 루저야 이사 또 좋은 집으로 하고 새 집으로 했는데. 아니 뭐 저는 이제 처음에 부동산 공부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 11년. 그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토지도 해보고 싶고 아파트도 해보고 싶고 뭐 경매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 거야. MPL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패를 많이 맛봤죠. MPL도 했었구나. 경매를 했으니까. MPL도 했어요. MPL도 했고 다행히 뭐 MPL로는 결과가 좋았고 매도까지 잘 마쳤고 훌륭하다. 이제 그 택지 공부했었어요. 토지 공부하면서 택지. 이것도 토지예요. 토지에서 저희가 예전에 한 2015, 16, 17년 뭐 이럴 때 택지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거 뭐야 우리 공공택지 맞아요. 분양한 뭐 몇백 대를 나오고 그랬어. 맞아. 단독주택 용지 이런 거 있잖아. 상가주택 뭐 그때 말한 거죠? 상가주 맞습니다. 제가 2015년 막 이럴 때 그 막 뭐 그 공공택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가 있잖아요. 뭐 다산 신도시, 평택도 고덕 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이런 거 할 때 부산 기장이라든지 이렇게 부산 정관 막 이렇게 막 택지들이 많은데 그 택지들이 사실은 그 토지를 LH 나라에서 수용을 해서 그 사실은 이렇게 잘라서 파는 그 기획부동산이야. 네. 나라가 하는 합법적인 기획부동산이지. 그래서 이게 쪼개서 팔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단독주택 부지고 어떤 거는 공공주택 즉 아파트 부지고 어떤 건 준주거 중심 상업지구 뭐 되게 다양하게 점포택지 뭐 이렇게 나눠서 팔잖아요. 근데 그게 붐이었던 게 한 2015, 16, 17년, 18년까지 맞아요.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 투자자들이 토지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택지는 정해져 있는 좀 투자 룰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공택지를 뭐 단독주택 부지라든지 점포택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택지들을 이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초기에는 추첨이 많았어요. 추첨했죠. 추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처럼 입찰을 했어요. 비싼 거, 네, 그래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뭐 디벨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플라자 같은 것들을 이제 건물을 디벨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매를 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전매가 조금 수월하고 자유로웠죠. 이게 불법이 아니라 전매를 실제로 이렇게 전매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수익 구조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넣었는데 계속 수천 대 일이니까 계속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나왔다 하면 늦는 거예요. 나왔다 하면 이게 벌벌님 때 다 넣었을 거야. 우리 주변 사람 다 넣었어.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투자한 사람 다 거냐면 넣었어. 가족들한테도 이거 지금 하니까 넣으세요. 뭐 지금 다산 어디 하니까 넣으세요. 부산 정관 신도시 하니까 넣으세요.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랬어요. 영종 하늘도시. 원주도 넣었지. 원주 넣었죠. 다 겹쳤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되지.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무지성으로 생각 없이 이제 늘 넣었던 거니까 이렇게 또 처음에 한 번 넣어서 그 공동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구나. 처음에 돈을 벌었어. 이게 보기 그러니까 작광이 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그냥 이제 계속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이제 뭐 공고가 났으니까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입지랑 이런 거 상품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던 데였으니까 했어.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됐단 말이죠. 근데 싸한 거예요. 내가 싸해. 됐는데 싸해. 됐는데 싸해. 그 느낌이 있어요. 됐는데 싸해. 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뚜껑 열어봤더니 2대1이야. 어머. 2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택지에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택지가 뭐 예를 들면 100평에 한 3억 4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0%를 내고 이거를 뭐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짓던가 아니면 전매하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땅이 좋아야지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저는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당첨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입지랑 이런 거 몰라. 근데 가봤어. 당첨되고 가봤는데 뭐 허허벌판이죠. 택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파트 몇 개 있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3,400만 원 들어갔죠. 그 후로 2년 동안 우리는 중도금을 하고 잔금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자만 내고 있었죠. 이자가 또 비싸요.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그 후로 2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 왜 좋은 땅이 아니니까. 이자만 내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못 팔겠다. 내가 집을 짓고 들어가지 않는 데서 못 팔겠다 해서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안 치르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LH 갔어. 눈물을 머금고 제가 계약금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부동산에서 매수 대기자 있는데요. 연락이 포기했는데. 포기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게 못 참은 거죠.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못 참은 거 3,400만 원 날렸어요. 와, 그때 당시 3,400이면 3,400만 원이면 그렇지. 2015년 이럴 때니까. 그렇지. 3,400만 연봉인데. 3,400만.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휴가를 내서 딸하고 롯데월드를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추첨 넣을 때 롯데월드에서 넣었어. 기억이 나. 롯데월드 야외 그 무슨 아일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매직 아일랜드. 그러니까 매직 아일랜드에서 제가 택지 택지 추첨하는 거를 이제 신청을 했던 거죠. 핸드폰으로 가능하니까.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야. 무지성으로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결국 늘 넣었던 게 안 됐으니까 이것도 뭐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청약 그냥 아무데나 다는 거지. 그리고 되니까 이제 고민한 거야. 그때는 진짜 선당 후보였어요. 그래서 네가 됐잖아. 그러니까 너무 싸해서 봤더니 그럼 그 포기한 그 택지가 지금은 어때요? 완성됐어요? 잘 지금은 됐어요? 이제 갑자기 궁금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드문 진짜 실수요자분들이 짓기는 치렀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럼 안 된 거나. 아직도 빈다. 그러면 포기한 게 오히려 맞아, 잘한 게 맞아. 아닐까? 맞아요. 그렇죠. 포기한 게 저는 잘하고. 그거 그거 삽질이라고 할 수 없어. 그거 포기하고 그래서 그치. 발 뻗고 자고 있어요. 그래, 그건 삽질이 아니야. 그거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왜냐면은 잠 못 자니까. 그치. 예, 그랬었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다 듣고 사실 싶어요. 약간 이게 성공 사례일 수도 있는데 그 택지에 그리고 당하고 나서도 2016년에 제가 택지를 계속 했어요. 택지에서 평택 고덕에 평택 고덕 신도시 또 이 택지를 막 이제 한창 많이 추첨도 하고 그다음에 입찰도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입찰을 해서 사실 좋은 데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최고가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조가 입지 낙찰.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받고 나서 택지 시장이 되게 규제가 왜냐면은 2015년부터 쭉쭉쭉쭉쭉 과열이 됐어. 그쵸. 과열됐어. 그래서 과열돼가지고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입찰하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되고 맞아요. 과열되면서 고가 낙찰되죠. 전매 규제들이 좀 심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낙찰 받고 전매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저도 그걸 이제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죠. 보유하다가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정말 평택 고덕 신도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삼성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5%만 내고 보유하고 2년 동안 이자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또 마음고생하다 본전을 팔았어요. 그래도 본전을 팔았는데 아이고야. 근데 이자를 냈구나. 향후에 저한테 매수한 그분이 프리미엄 30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0억? 프리미엄. 평택이니까, 평택 프리미엄. 고덕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야 내가 이거 팔면 안 되는 거 팔면. 배경음악 깔아달라고요. 30억? 프리미엄만 30억. 그래서 지금 거의 아. 프라자 상가 됐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팔아야 할 아이고. 때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우 씨. 그냥 못 지나겠어. 그래서 아무거나 본인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청약하는 거 안 되고 또 우리 청약을 했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 좋은 땅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그 가치를 알았다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보유하고 좀 결실을 맺었을 텐데 일단 그 2년 동안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순서를 했더니 이제 택지 시장이 조금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덕이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쵸. 삼성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로는 난 아니구나. 김용일 원장님. 야, 이제 이게 괜히 뭐 김종률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뭐 김종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예. 아니, 훌륭하신 한우 분이니까. 우리는 예. 잘하는 거 하자. 한우만 파자. 이게 오늘 교훈이라니까. 그거 말고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비주택을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주택에서는 제가 손해본 것들이 아직 뭐 고생하는 거 하나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 비주택을 또 투자했다가 그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비주택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모 전문가분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분이 이제 홀롤리 이렇게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홀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거 앨리스님도 요거 저기 투자했어요. 진짜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갑자기 뭐야, 아니 이거. 그래서 저는 진짜 저 강의 잠깐 그 중강의 들어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언니가 했대. 그래서 언니가 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긴 또 헐헐류했대 이런 거 아니야? 어떡해. 언니 먼저 먼저 그래서 했어. 먼저 하고 그분께 소고기 대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지도 않고 또 무지성으로 권위의 오류야. 아 진짜 했어?
했어. 2개 했어. 아 진짜 그게 그거야? 아니, 똑같은 거 말고, 어.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한 종목을 아 다른 데를 했죠. 아. 차라리 그쪽 거기를 했으면 나았을 것 같아. 손해가 좀 적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다음 또 그것도 궁금해요. 실패사였구나. 아이고. 그걸 했는데 음. 그거는 아직도 저한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갖고 그래서 있으니까. 왜냐면 이자가- 원금 4억이 들어가 있고 제 돈이. 생돈? 대출 안 생돈. 받고? 세출 안 받고? 대출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아이고. 생돈 그거 얼마짜리야 그럼?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와. 2개를 합하면 11억 정도. 아니 근데 여기서 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 어. 수많은 삽질이라도 이렇게 또 다 메꿀 수 있는 이게 그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거 결국은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을 어.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위기 상황들을 좀 겪어가면서 와 이거 진짜 나 아니면 이거 해결 그러니까 충분히 못하겠다. 감당 가능하니까. 나 진짜. 엘리소님도 그렇고 사실은. 아니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도 네, 이렇게 10여 년 동안 진짜 생각하신 거지. 일반 직장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지 안 되지. 진짜 하루아침에 날아가겠다. 근데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 그게 뭔지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산, 어. 지식산, 지식산업센터. 그- 투자라는 게 저 1력이 아니잖아요. 저 진짜 그 2개 합해서 11억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너무 크다. 그럼 빌딩도 살 수 있는 돈인데. 맞아요. 그렇죠. 그럴 그 빌딩도 막연한 그런 장밋빛 그런 어떤 청사진을 맞아요. 꿈꾸면 안 되겠다. 정말 철저하게 내 돈 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어떤 확신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것이든 집이든 아니면은 비주택이든 계약을 하고 그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너무 잘했다, 너무 기쁘다라고 할 때는 항상 소고기를 사 먹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때도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 그때도 대단한 전문가들인데 이게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깊숙이 맞아요. 분석을 못 그러니까 하잖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삼고는 하되 물론 그 전문가가 잘못했다는 절대 아니고 이건 오롯이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땐 또 시장이 아니 좋았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일종의 트렌드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취득세가 8% 12%가 되고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데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뭔가를 또 사고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너무나 앞에 취득세 제약이 너무 컸고 양도세 준 거에 대한 제약이 컸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데 뭘 살지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비주공으로 나온 게 토지, 상가, 오피스텔, 지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생수. 예, 생수.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취득세 장벽이 8% 10%에 비해서 4.6% 쌌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때는 그게 이제 맞는 맞아요. 예, 그때는 패턴이었는데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또 그걸로 돈 번 분들도 있고 그쵸. 예, 뭐 모두가 실패한 건 아니지. 돈 번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상황이 또 막 그 입주장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입주장을 우리가 잘 넘겼다면 지금 또 하하호하고 웃을 수 맞아, 있었을 맞아. 텐데 네. 근데 입주장일 때 하필 우리가 그거 하나만 맞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거하고 같이 겹치면서 그렇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땐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 사례가 된 건데 그걸 한 거에 자체서 그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게 후회는 안 하는데 이 시기를 좀 잘못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배웠어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인데 그래서 모든 투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의 결과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좋은 투자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00% 성공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확률이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희들이 공부량이 부족했던 탓이기도 하겠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분야가 있고 또 어떤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만나서 이제 그 자본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겠죠. 자산이 커지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실패를 통해서 저는 되게 고마운 게 지산 정도에서 실패한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 왜냐면 제가 건물을 했다라고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큰 실패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고통을 지금 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또 감사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좀 마른 편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밤잠을 잘 못 자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말랐구나. 공황장애도 무섭지만 공실장애가 공실장.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잠을 못 자시구나. 자다가 벌떡벌떡. 공실장애. 참 이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홀홀이며 한나 앨리스한테 또 이런 얘기 들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그리고 2022년 3년에 되게 그 변칙적인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거 제가 계약했으면 또 커다란 실패 사례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꾸준히 뭐 지산도 그렇지만 꾸준히 다른 어떤 그 비주거용 상품에 많이 그쵸, 그쵸. 기웃기웃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피스 상품 그렇죠. 오피스 많았죠. 지산도 있었지만 오피스텔, 그다음에 오피스 이런 것들을 섹션 오피스도 있고. 맞아요, 섹션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했던 섹션 오피스에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경제로 굉장히 높았어요. 높죠. 그게 네. 단가가 좀 그나마 싸니까. 네네 그랬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평형에 따라서 신청한 게 아니라 그걸 신청하면 이 A, B, C, D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뭐 어떤 한 C 그룹, 이 그룹 안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A, B, C, D 다 넣었죠. 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넣었는데 C 그룹이 굉장히 대형 평형이었는데 그게 20억 정도였어요. 분양가가 20억? 20억. 20 이렇게 섹션 오피스가 와. 한강이 보이는 섹션 오피스였는데 메인 어떤 지역은 아니었고 서울에 그래서 그 20억 정도였는데 이건 금액 단위가 너무 크다. 근데 만약에 10억 정도가 됐었으면 저는 아마 계약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20억 정도여서 다행히 큰 게 당첨이 돼서 계약을 안 했고. 덕은? 아니요. 고덕이었죠. 고덕. 고덕? 네, 고덕에 이제 그 뭐죠? 아이파크몰 고덕 비즈밸리? 비즈밸리 안에 어. 그 이케아 들어오고 아이파크몰 들어오는 이게 지금 다 어반 땡땡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반 뭐뭐하고 관련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당첨 포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그거 계약했으면 조금 없었다. 힘들었을 이 자리 수도 없었다.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첨 이 자리 계약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 이제 조금 버티시면서 이제 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잘 되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유. 어떤 상승장의 끝에서 이런 어떤 주거 웨이 굉장히 변칙적인 상품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향후에 또 상승장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품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이 본인 상황을 잘 점검하셔서 조심히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공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뭐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해도 그게 눈앞에 오면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가끔 또 맞아요. 있고 기회인데도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결국은 심리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순간적인 판단 시점에 내 상태도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 네. 또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때막 있잖아요.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 못할 때는 또 뭔가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하셨잖아요, 또. 그렇죠? 뭐 했어? 뭐 했어? 선생님 뭐였을 때? 아니 우리 막 그 2022년 막 3년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왜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풀프님도 그렇죠. 뭐